미국이 중국인 유학생들 3,000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원수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요. 중국 내 그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감춰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대학원생이 중국 내 대학과 어떤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표적이 된다는데요. 아하. 일단은 비자 취소를 통해서 추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중국인 학생이 미국에 한 36만 명 정도가 되니까 3,000명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논의했던 고위 관계자는 사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라고 하니까요. 최고위급이 진지하게 중국인 유학생 추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미중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죠. 그리고 법무부는 과학 분야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는 일부는 유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돈 받고 중국군에서 돈 받고 정보 수집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파이죠. 예. 산업 스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미국의 기밀을 빼내는 거니까요. 네. 국가에 대한 스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방안은요. 미국 검찰이 지난 1월 옌칭 예 중국인민해방구 중위를 기소하면서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예라는 사람은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군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와 정보를 중국에 보낸 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가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요. 중국인 유학생, 그리고 인도 유학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학생들이 각각 10만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쪽수로는 인도,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폭증을 해서요. 지금은 거의 4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비자 받아서 온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을 뽑아서 나오다 보니까 딴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간다. 한 10몇만 명, 20만 명 가까이 됐는데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간 10몇만 명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인구수가 적잖아요. 특히 그렇죠. 출산율이 낮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엘리트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36만 유학생 중에 3,000명은요. 정말 미국에서도 찾기 힘든 엄청난 두뇌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전부터 미국의 과학의 발전은 국방이 앞장을 섰습니다. 국방에 의해서 투자된 돈이 과학계로 퍼지는 방식이거든요. 새로운 개발도 하고 그에 따른 백업을 하기 위한 연구비들이 대학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스텔스기라든지 우주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국인 연구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한 2007, 8년부터는 가능하면 대학과 같이 연구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스페이스 셔틀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을 한다 했을 때 민간 기업보다 당연히 대학이랑 같이 했을 텐데 요즘에는 뭐 스페이스X라든지 민간 기업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는 거죠. 중국으로 정보가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추방함으로써
국가의 기밀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중국인들의 참여를 넓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완전 중국인 유학생들 상전으로 모시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물러야 될 기숙사에 학생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중국인들을 모셨던 게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4.15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선거사무원으로 중국인을 쓴 사례도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미국만큼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의 한 동맹의 한 축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은 이런 제대로 된 자유선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인들을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개표 사무원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개표 사무원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들을 추방하고 반대로 여러분들 미국의 핵심적인 유학생들 보면요. 사실상 공산당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10여 년 전 얘기이긴 하는데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 보면은 주간 보고서를 써요. 그 위에 보면 공산당원 주간 보고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공산당원이냐 커뮤니스트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써 있잖아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한자니까. 그러니까 한자라서 읽었다 그랬어요. 주간 보고를 하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가 뭘 했고 뭐를 공부했고 그거를 대사관에다가 매주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문사회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국방성에 돈을 받아가지고 국방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팀에서 속해 있는 중국인들 주간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네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거고요. 29일이니까 오늘이죠. 중국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미국 고위 관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아주 강도 높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또라이, 얼간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공산당, 뭐 독재,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들어가고 있고 또 보고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을 두고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공산당 당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발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오피스라고 해서 백악관의 집무실에서요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받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질문을 하니까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내일 발표할 것이다.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지 시간으로는 29일이니까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 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전 세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폭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밝힌다면은 중국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홍콩을 이런 식으로 중국화하게 된다면 홍콩도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국 양제를 실시를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통해서 많은 자본도 끌어들이고요. 기술도 끌어들이고 인력도 끌어들이고 뭐 그 다음에 수출처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홍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일 금융 허브로서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최고였습니다. 뭐 물론 뉴욕이 있고 런던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뭐 압도적이었거든요. 세계 10대 은행 중에 막 7개가 일본 은행이고 막 한참 그러던 잘 시절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일본의 경제가 쇠퇴한 후에는 중국의 경제가 커졌고, 그래서 중국의 그 화교 경제권의 뒷배경을 입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홍콩이 이런 식으로 중국화가 된다면 더 이상 홍콩에 대해서 금융 허브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죠. 특혜를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 돈이 모이는 것, 홍콩에 돈이 모이는 것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게 가장 반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대만에 지금 힘을 오히려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홍콩의 민주화 관련해서는 차이잉원 같은 사람들이 대만에서는 오히려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어떤 나라 하나하나 꼽아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나라만 비판을,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단 한 나라만 비판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이요. 예. 그래서 일단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이 한 얘기는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관련 기자회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그야말로 콧대를 꺾어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